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7월도 어느덧 끝나가네요. 시간이 빠르군요. 그러면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HD현대 계열의 건설 중장비 기업이죠.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500억 원이네요.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이때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이었어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분할 합병 결정이 있었죠. 지금의 HD현대인프라코어는 당시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였는데 투자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에 합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산인프라코어는 보유 중인 소형건설기계 사업의 두산밥 갯지분 전량도 함께 이전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로 넘어갔던 두산밥갯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의 인수가 결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 합병 결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합병 비율에 맞게 1주당 0.47주의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받게 되니 주가가 2배가량 상승하게 되었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두산밥갯과 주요 사업을 떼어 합병한 두산중공업은 그 다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제뉴인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현대제뉴인은 지금의 HD현대 사이트 솔루션으로서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사업 부문 중간 지주사로 HD현대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후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 합병과 매각 이후 급등했던 주가는 다시 무너지게 되었어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이때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 같네요. 최대 주주가 변경된 뒤 재무개선 및 유동성 수열, 거의 공식에 가깝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자본 잠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존속 기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실적 또한 성장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므로 무상감자와 주주 배정 유증 결정은 주주들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이렇게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채들에는 조기 상환, 만기 상환 등 일정들이 있고 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이익 상실의 이유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결정한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수와 액면가 중에서 액면가를 감액하여 자본금을 낮추는 무상감자를 했고, 이후 결정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증자율이 145%인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가진 총 주식수보다 더 많은 신주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증자율이 크면 유증 발행 예정가액은 주가보다 크게 낮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6,800억 중 거의 전부인 6천억으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프라코어가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낮추고 유상증자로 부채를 상환하며 자본 총계를 늘렸으므로 재무구조와 유동상태를 해소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후 1년이 넘도록 조정을 이어가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때 최저가인 4,255원을 찍게 됩니다. 특별히 공시와 뉴스 등 악재 이슈는 없었던 것 같지만 중국 시장 판매 부진 전망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긴 했었군요. 최대 건설기계 시장인 중국이 당시 코로나19로 봉쇄가 되면서 건설기계 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최저가까지 조정됐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이지만 실제 당시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역성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중단 영업이익은 직전년도 분할 관련 일회성이익이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 실제로 영업이익이 다시 2배가량 증가하면서 최저가를 찍었던 주가는 크게 반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유럽, 동남아, 북미 시장에 판매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던 것 같네요. 따라서 다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왔었죠. 게다가 이때는 현대로템 K 흑표 전차의 수출용 엔진 계약도 나왔어요. K 엔진의 국산화는 두산인프라코어 시절부터 10년간 개발에 성공했으나 2019년 한국군용 K에 탑재된 이후 HD현대그룹의 인수 이후에야 처음 수출용에 탑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K전차는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 튀르키예에 기술 수출이 된 정도를 제외하면 K는 수출이 된 적이 없거든요. 현대로템은 정몽구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회사이고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정몽구 동생인 정몽준의 HD그룹이니 형의 K전차의 동생이 K엔진을 공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사명을 다시 지금의 HD현대인프라코어로 변경했어요. 주가가 상향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성공적으로 탈중국하는 사업 모습으로 강세를 이어갔고 23년 7월에는 최고점인 14,690원을 찍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효과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자원 개발이 지속되면서 건설기계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며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3사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23년 3분기 실적 이유 때문이었는데 당시 HD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전년 대비 준수한 성과였어요. 분기 매출은 9% 역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었죠. 그러나 이는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고정비,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시 나오며 급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가가 높을 때 사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최근까지 특별히 사업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주가적으로도 그렇게 굴곡이 없어 보이지만 올해 2월에 HD현대인프라코어는 560억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을 알렸고 매입한 자기 주식은 모두 소각하겠다는 결정을 알렸어요. 덕분에 주가는 조금 더 굳건해졌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이번 주 초에는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가 공정위로부터 승인되자 HD현대 그룹주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덕분에 HD현대인프라코어의 거래량이 소량 몰렸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조선업계 호황의 이유도 있었겠고 하나와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에서 엔진 부품의 내재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HD현대 그룹에게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이슈들을 대부분 다뤘으니 바로 보고서를 봐볼까요? 1분기 보고서 클릭.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87년째로 긴 역사를 가진 기업이군요. 두산그룹에 있기 전에는 대우그룹에도 있었네요. 코스피 시장으로의 상장은 2001년에 했죠. 본사는 인천과 군산에 있고 부품센터는 안산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생산공장은 인천, 군산, 중국,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부품센터는 안산 외에도 미국, 중국, 독일, 두바이 등에 있고 그 외 영업을 위한 여러 해외 법인들을 가진 모습입니다. 종속회사를 보면 대부분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임을 알 수 있죠. 중국 법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미국 법인과 유럽 법인이네요. 이렇게 총 16곳의 자회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자회사들의 매출은 연결 실적에서 10% 이내이고 영업이익은 연결 실적에서 20% 수준이니 자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비중보다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개별 생산 비중이 훨씬 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탑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판매를 위한 국내 각 지역의 건설기계법인들에 출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모두 합해도 총 40억 규모밖에 되지 않으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총 주식수를 보면 HD현대인프라코어는 보통주로만 약 2억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분할합병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식수는 많은 모습이죠. 여기 자기 주식은 64,835주가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HD현대인프라코어는 2월부터 자기 주식을 매일 매입 중입니다. 이제 거의 560억어치를 매입한 상황이네요. 매입 후에는 모두 소각한다고 했으니 몇 개월 내 소각 공시를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주가를 받쳐줬던 자사주 매입이 없어지니 주가가 내려앉을지 아니면 소각 공시로 주가가 오를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많이 조정된 주가로 봐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부여한 스톡옵션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HD현대인프라코어를 인수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여유있는 지분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로 국민연금도 9%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5% 이상 주주로 편입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지만 꾸준히 사고 팔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HD현대인프라코어는 회사채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없지만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차환하고 있죠. 회사채는 전환 옵션이 없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반기보고서가 나갈 쯤에는 이 두 건의 회사채가 소멸되겠고 어쩌면 새로운 회사채도 추가 발행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HD현대인프라코어는 총 3,900억의 회사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과 단기금 융자산은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는 영업활동연금으로 인한 증가에 사채와 차입금을 늘리면서 생긴 변화죠. 그런데 여기 880억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보통 고객의 자금을 단기로 예치하게 되는 금융기업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HD현대인프라코어는 현재 자기 주식 매입을 위해 돈을 맡겼기 때문에 자사주 신탁자금과 각종 기금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이죠. 따라서 유동 가능한 현금 자산은 3,130억입니다. 매출 채권 및 재고 자산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분기당 200억 정도가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설비들의 가동률과 투자 계획을 보면 현재 굴착기, 휠로더의 건설기계 제품들은 가동률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여기 엔진 공장의 캐파는 넉넉하지 않죠. 현재 HD현대인프라코어의 방산엔진 연간 생산 능력은 100에서 120대 수준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을 보면 1,860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00억 정도는 엔진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현대로템의 K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을 고려한 투자가 포함되었죠. 연간 100대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이 이행한 1차 계약 물량은 180대였지만 2차 계약의 잔여 물량은 820대이므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2차 계약은 올해 체결되고 내년에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네요. 추가로 과거 현대로템이 K 전차에 기술 수출을 했던 튀르키예가 K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알타이의 양산을 추진하게 되면서 HD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을 탑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따라서 내년부터는 튀르키예양 엔진의 공급도 시작됩니다. 과거 국내의 방산기업들이 수출이 쉽지 않던 시절 수출 물꼬를 트려고 튀르키예에 기술 수출을 하는 바람에 이제 튀르키예가 자체적인 전차를 양산하게 되어 현대로템에 입찰 경쟁국이 된 씁쓸한 상황이네요. 때문에 3,130억의 현금 자산을 가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영업 활동으로 자금을 벌어 또 차입금 및 사채를 발행하면서 유형자산 투자에 많은 지출을 하며 운영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부채 부분도 보면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사채와 차입금이 기간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현재 차입금은 9,200억이 있고 회사채는 4,300억이 있네요. 공모회사채뿐만 아니라 사모회사채도 있었군요. 공모는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조달하는 반면 사모는 50인 이하의 특정 인물들에게 조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는 1.35조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사채를 발행하고 차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네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인수 이후에 주주배정 유증으로 6,800억을 조달한 이력이 있지만 여전히 재무가 건전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다행히 꾸준히 이익이 유입되고 있으니 실적 성장을 하여 현금 흐름을 확대하면서 계속 회사채 차환으로만 운영하며 시설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여 재무를 개선할지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가진 현금 자산은 430억입니다. 만일 약 5천억 정도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최대 주주는 배정된 수량의 청약도 참여하지 못해 지분이 희석되겠고 현 시총에서 5천억 정도를 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경영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시총이 낮은 현재는 회사채 차환을 주로 이용할 것 같고 추후 시가총액이 꽤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회사채가 아닌 자금 조달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주식을 560억어치나 매입하여 소각하려는 것도 증자보다는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본 쪽도 보면 자본금은 2천억이고 자본 총계는 1.8조 원으로 코스피 시장 존속성 요건인 자본 잠식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현금 자산은 3,100억, 부채는 1.3조 원이나 있으며 시설 투자로 연간 2천억을 지출해야 하니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2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회사채 차환으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무계에서는 시가총액이 상승한 후에나 하는 편이 좋아 보이고 경영진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봐볼까요? HD현대인프라코어의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40%나 감소했네요. 때문에 11.8%이던 영업이익률은 8%로 감소했군요. 이는 주로 건설기계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것 때문이고 영업이익의 감소도 매출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판가도 인상되었고 원자재도 하향 안정화되어 긍정적이었나 물류 대란으로 물류비는 상승했겠고 인건비도 상승하여 비용이 커졌으며 가장 결정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작용했어요. 지난해 매출이 물류해소 이슈 등으로 꽤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차입금과 회사채에도 불구하고 고환율로 인한 환차익이 이를 보완해 주었네요. 그래도 순이익의 감소는 피할 수 없었죠. 부채는 많고 시설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HD현대인프라코어이므로 이러한 실적 감소는 부정적으로 작용했겠네요. 최근까지 이어진 주가 하락은 부진한 실적을 반영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년부터 꾸준히 실적 성장을 해왔는데 아직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건설기계 사업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 성장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매년 자금을 벌어들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23년 4분기에서는 순손실을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아무래도 당해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 등 비용 처리를 했던 것 때문 같네요. 23년 상반기까지가 상당히 좋았다가 이후 실적이 꽤 꺾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군요. 다행히 이번 1분기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그러면 HD현대인프라코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크게 건설기계와 엔진 제품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력 건설기계 제품은 굴착기와 휠로더예요. 데벨롭과 아몰즈 합친 데벨런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죠. 여기 굴착기는 주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파쇄를 하는 포크레인이고 휠로더는 앞부분에 버킷을 장치했기 때문에 골재나 목재, 석탄 같은 광석 등을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중장비입니다. 이렇게 캐터필러식이 있고 휠식이 있는데 캐터필러식은 경사지면을 오를 수 있는 등판 능력은 좋지만 도로 주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필수죠. 그리고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굴절식 덤프트럭과 대량의 흙과 자재형 골재 등 많은 것들을 밀어내어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불도저가 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소형부터 대형까지의 장비를 하고 있지만 주로 중대형의 강자로 꼽히고 있어요. 소형 건설 장비의 강자는 두산밥켓이고 두산밥켓은 특히 미국 시장 매출이 80%로 높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10위에 처음 진입했죠. HD현대인프라코어의 글로벌 순위는 20위, 그리고 HD현대건설기계의 순위는 21위입니다. HD현대그룹의 두 회사를 합치면 글로벌 점유율이 12위니 두산밥켓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HD현대인프라코어는 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후 내수 시장이 부진을 이어가게 됐고 중국은 자국 기업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주력이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이고 대신 유럽, 북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시장은 인도죠. 사면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가 10년간 인프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인도에서는 굴착기 수요가 연평균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점유율 1위는 일본의 히타치이고 2위는 HD현대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같은 HD현대 그룹인 HD현대 인프라코어도 인도를 공략 중이네요. 그리고 탈중국으로 인해 이제 HD현대 인프라코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이에요.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사우디 내 점유율 상위권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건설 계획을 축소한다고 밝혔으니 이 부분도 안 좋게 작용했겠네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대기와 유럽의 경기 둔화로 구매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물동량이 많아 선복 부족으로 운임비가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최근 영향력이 커진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다고 하니 내년 초 집권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임기 전까지, 즉 관세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무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물동량 증가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는 튀르키예 국방부에 굴착기를 처음으로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자국산 제품에 부가세 면세가 되는데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기술 품질력으로 입찰에 따냈으니 기술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 이후 러우 전쟁의 종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에도 주목이 쏠릴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500조, 1000조로 추정되고 있어요. 따라서 종전과 재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유럽과 원전, 방산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넉넉한 가동률로 이를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러한 건설기계가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엔진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HD현대 인프라코어도 많은 엔진을 제작하고 있지만 주로 농업, 건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두산바켓 제품에도 소형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 HD현대 건설기계 엔진은 현재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공급하지 않지만 추후에는 점차 탑재해갈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K전차의 엔진입니다. 올해 2차 계약이 확정되고 HD현대 인프라코어도 올해 중 증설을 마치면 내년 이후부터는 엔진 사업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 K3의 컨셉을 최근 공개했는데 여기에 HD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이 탑재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2030년 출시 예정이므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존속성에는 문제없는 재물을 가졌고 3,100억의 유동성 자금을 가졌지만 유동성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K전차의 2차 계약을 대응하기 위해 일단 올해 2,000억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이며 2,000억 규모의 투자는 25년과 26년에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현재 연간 사업적으로 2,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만일 업황부진으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 차환으로 돌려막고 있는 재무 상황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많이 조정된 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현 시점은 하방 제한과는 조금 안 맞아 보이네요. 아쉽습니다. 만일 실적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면 증자카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기계 사업에서 국내 시장은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고 중국 시장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하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어요. 지금은 운임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당분간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엔진 사업에서 하반기 K전차의 2차 계약으로 인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도 내년 튀르키예 알타이에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또 폴란드 2차 계약을 이행하면서 특수엔진 사업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HD현대 인프라코어는 현재 조정된 주가도 좋지만 혹여나 내년 초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건설기계 수요 증가와 종전으로 인한 재건 수요 증가 그리고 K전차 엔진 공급 증가로 인한 실적 확대를 전망해 볼 수 있으니 그때는 하방 제한 진입 요건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전차 2차 계약 이슈로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쯤 주가가 지금보다 낮다면 다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